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8월 9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셀트리온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셀트리온이 실적 우려감이 있었던 작년 1월달 고개 바닥이 됐어요. 고개 바닥이 되면서 어쨌든 16만원 전후에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게 되면서 최근에 6월달까지 한 6개월 정도 바닥 다지는 기간이 있었어요. 계속 바닥 다지는 기간이 있었고, 이제 6월 말부터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게 되면서 만만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의 출발점은 뭐라 그랬죠? 골든크로스라고 그랬죠. 골든크로스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 이 21선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21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했다가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이게 의미 없어요.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지켜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 골든크로스 자리가 16만원대고요 16만원대고 그 두 번째 이제 지지 받았던 자리가 이제 1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단기 추세는 회복이 됐다고 좀 봐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의 이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1분기 때 실적을 먼저 좀 한번 보게 되면 1분기 때 실적이 1,400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2021년 4분기 때 항체 치료제, 그 항체 치료제하고요, 그리고 진단키트 매출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겁니다. 그런데 2021년 1분기 가서는 코로나 치료제인 레키노라즈 매출이 제로가 되게 되면서 영업이하고 매출이 꺾였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또 진단키트가 여기서 매출이 한 10%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 매출이 5,500억이잖아요. 5,500억인데 여기서 1,100억은 진단키트 매출, 여기서 발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때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훅 줄어들었기 때문에 2분기 때 훅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코로나 매출이 없어지게 되면은 과연 지금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 유지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걸 상당히 많이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당히 좀 잘 이겨낸 것 같아요, 이번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도 35% 이 정도 좀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영업이익률도 한 35% 정도 나온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반기 매출도 1조 원이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번에 유럽 쪽에 볼 게 없어요.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바이오 시밀라가 출시가 되게 되면서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 허즈마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한때 60%가 넘었었는데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었었는데 지금 52%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이제 미국 쪽인 거죠. 미국 쪽에 어쨌든 이 램시마 점유율이 30%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미국 쪽에 상당히 점유율을 많이 넓혀갔습니다. 이번에 그 인플레 완화 법안에 약간이나 정책이 있는데,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바이오 시밀러도 포함이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만약 포함이 되게 되면은 램시마는 미국에서 점유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후광 효과로 40% 이상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그 약가이나 대상이 포함이 안 되게 된다라면은 램시마의 어떤 가격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리점을 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 그러고 있는 게, 유럽에서 점유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리점을 통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현재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 쪽에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약가이나 이 부분이 큰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약가 인하 영향으로 해서 제네럴 쪽 부분에서 약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어떤 가격 경쟁력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영향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기분 좋게 이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 점유율이 30%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유럽에서 살짝 정체가 왔지만 미국에서 상당히 만회를 잘하고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화면에 보시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 항체 치료제 개발 이슈 때문에 임상이 진행이 되면서 그 호재로 인해 가지고 주가 급등이 나왔었다가 결국 전고점이 40만 돌파는 안 되고 바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셀트리온이 주가가 상승하려면 본업을 가야 됩니다. 본업을 가야 되고 유럽에서 어떤 점유율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쪽의 점유율이 확대가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당연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241선 이전에 뭐 9월달, 작년 9월달 같은 경우는 회복을 못했지만 이번에 이제 돌파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면
된다라면은 241선만 지지를 받게 된다라면은 좀 더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최소한 일단 이전에 좀 가격 정체가 좀 있었던 이제 이 부분 26만 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길게 보면 30만 원 돌파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지금에서 50%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26만 원까지는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충분히 봐지고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것들이 2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분기,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부정적으로 진단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걱정이 됐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좀 말끔히 씻어내고 있고 뭐 약간이나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긍정적으로 봐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